두 명의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계부를 엄중수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2021년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청원글의 내용은 자녀를 돌보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계부는 영장이 기각되고 끝내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만 두 아이. 가해자의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은 10일이 지난 현재 10만 7,06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계부의 만행도 믿기 힘들지만 이를 두고 방치했던 그 모든 상황까지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유가 있기는 할까요? 김한 사건 파일,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짧은 기사 하나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후 5시 9분 청주시 오창읍 창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 두 사람이 떨어졌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의식, 호흡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CPR을 받으며 청주 성모병원과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되었지만 끝내 두 분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의 CCTV 및 현장 조사 결과 망자는 과거 같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A양과 B양, 아파트 22층, 23층 사이 계단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 범죄 혐의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 문제였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런 아픈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그 원인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망 3개월 전인 2021년 2월 A양의 부모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고소 사유는 친구였던 B양의 계부, 30대 남성의 성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 B양의 친한 친구인 A양이 집에 놀러오자 성폭행을 한 혐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2021년 1월부터 학교 교내에 있는 위센터 심리치료까지 아이들이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B양 또한 계부에게 성범죄 관련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온 정황을 확인, 관련 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A양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고 B양이 계부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도인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B양과 계부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30대 계부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혐의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각시킵니다. 체포도 안 된다, 구속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 등을 좀 더 보완해라 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계부는 알았을 겁니다. 나를 신고했구나. 내 의붓딸인 B도 그랬고 그 친구인 A도 그랬고 아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경찰은 그 이후
보완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꽤나 오래 걸렸죠. 거의 2달이었습니다.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 5월 1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과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등 추가 보완 수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며 또다시 기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2일 아이들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구속영장을 받아주지 않은 걸까? 정말 두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냥 받아주지 않았던, 귀찮아서든 바빠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걸 조금 받아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5월 20일 경찰은 검찰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개부는 5월 25일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 구속됐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2개월가량 보완 수사를 거친 뒤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경찰이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찾은 걸까요? 근데 이에 대해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내용의 일부가 바뀐 건 맞지만 수사는 우리 입장에선 큰 의미를 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 혐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즉 11일 아이들이 사망하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용과 20일 청구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준칙상 공보가 불가능하다. 이걸 양해해달라는 답만 합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이상한 답변, 우리들에겐 답답함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에겐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을까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이겨내고 경찰 조사에 임했고 학교에다가도 얘기하고 전문 상담기관의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사건이 발생된 이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요. 분명 아이들은 계속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런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현행법상 친족의 성폭행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계부로부터 적극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모두 분리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2달 넘게 진행되자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보호기관의 조사를 조금씩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고소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혐의 입증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 계부는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구속이 됐고 수사를 지속한 이후 기소가 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검찰이 지금 말한 대로 이전에 봤을 때 영장을 기각할 정도라면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형량이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이를 재판에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럼 역으로 가겠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똑바로 했다,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혐의를 이상하게 인정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통해 당연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 형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상한 내용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분명 아이들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유서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어떤 수사 내용도 외부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증거들이 남아있길 바라고 있죠. 그래야 올바르게 처벌받으니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던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궁금합니다. 30대 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를 신고해. 봤지? 난 안 들어가. 난 어차피 아빠야. 대부분 아동학대가 친족 간에 벌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얘기했는데 정말 아빠는 그렇게 2번이나 영장을 발려받습니다. 구속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리를 시켜주지도 않았죠. 30대 계부는 아이에게 어떤 모습처럼 보여졌을까요? 그리고 그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혐의 인정 안 한다. 모른다.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할까요? 정말 만약에 많은 증거가 없을 때 그리고 많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수사가 덜 됐다면 혐의 입증이 정말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기각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각을 했던 이유가 이걸로는 혐의 입증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얘기하기엔 경찰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1일과 20일 사이의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11일은 안 됐고 아이들이 죽고 8일 뒤에는 왜 받아주느냐? 이 입장이었죠. 답은 검찰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하나 답을 내야 합니다. 왜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았는가? 항상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재발 방지,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우리는 또다시 아이들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수사,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절대 묻히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각을 했던 이유, 분리를 시키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은 그 선택까지 말이죠.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자 하고 있는 내용만 보면 좀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 사건 뒷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왜냐면 앞부분에 나오면 너무 내용들이 중구난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뒤로 뺐는데,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는 막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뭘 막아보고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근데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을 당했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강 수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5월 10일 날 다시 한번 넣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기각했던 사유도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바라보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내용이었죠.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11일 날 넣은 거랑 20일 날 넣은 게 차이가 없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장을 바꿔볼게요.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재판으로 넘어가면 경찰이, 현재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있잖아요. 경찰이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도 외부에 다 나온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전달된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는 거에 따르면 A양과 B양 중에 A양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A양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B양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왜냐면 B양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그 센터에서 관리받고 있었고 내부에서 그런 정황들이 확인됐다는 걸 경찰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구속을 따로 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인데, 만약에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경찰의 수사가 좀 대충 돼 있다, 자기들이 이거 뭐 A양이 고소한 대로 이걸 성범죄 혐의로 넣기가 좀 모호하다 아직,
그리고 비한건 더 수사해와라. 뭐 이런 식이라서, 왜냐면 우리가 재판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소할 만한 명확한 거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속영장 반려된 거, 그래 뭐 100번 1000번 넘어가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5월 11일날 그 2달간 보안 수사를 하고 나서 넘겼을 때 그거를 뺐잖아요. 그걸 또 기각을 했을 때면 그 내용으로 기소를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꼭 구속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기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왜 구속이 중요하고 체포영장이 좀 중요했던 거냐면 어찌되었든 분리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할 게 있어서 라는 내용으로 일단 뺐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따로 증거인멸, 도주 위험성 없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봤을 때 분리조치가 안 됐으니까, 분리조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보면 만약 조사 내용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의 뭐 소견 내용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이. 이거 뭐 불명확하다고 얘기했을 때 세게 안 나오면.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난 원래 이런 음모론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방송을 2016년 12월부터 하면서 2017년에 이제 사건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 채팅창에서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언론에 좌지우지 된다. 저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다, 아닐 거다. 언론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지고 안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방송 4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사망하고 기사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이제 뭐 추모제 같은 것도 열리고 이랬었는데, 그게 조금 이슈가 세지고 뭐 교육권, 이제 교육 관련, 그리고 뭐 단체 관련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이제 뭐 발표하잖아요. 성명 발표하고 이러니까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구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달라진 게 없대. 자기 입장은 11일이랑 20일이랑 내용이 바뀐 게 없대. 근데 구속이 됐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근데 구속영장 내용이 더 좀 그래요. 구속영장 내용이 뭐였냐면 도주의 위험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예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당장 없었던 게 도주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위험성? 뭐 이미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게 진짜 증거인멸을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누군가가 했겠지? 누군지 나도 몰라요. 모든 단체를 잡고 싶지 않아요. 검찰 다 나빠, 경찰 다 나빠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럼 모든 집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안에 미꾸라지 같은 나쁜 새끼가 있을 거예요. 아니랬던 사람. 진짜 증거를 없앤 건 누굴까요? 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죠.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자기가 뭐 이런 피해를 받았다, 근데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부모님의 글도 있었어요.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많이 그래도 만들어놨어. 제도적인 것도 있고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하면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 그래요. 이거 많이 세상은 바뀌었어. 널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크게 가는 건데, 저는 늘 이런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자살을 단순하게 보는 거에 대해 되게 좀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자살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살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계획적 살인, 우발적 살인,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뭐 아시잖아요. 폭행치사, 상해치사도 있고. 그러니까 살인도 누군가를 죽였다고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붙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살인에 대한 동기도 유형별로 나누게 돼 있어요. 재판부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통 유형의 동기, 뭐 비난 동기,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의 동기들이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 타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살인행위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자살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의 뭔가 잘못, 아니면 자신의 정신적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인 제공이, 그러니까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인 제공이 누군가가 있는 거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나를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케이스. 저희는 그동안 뭐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면 학교폭력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실 이 사건하고 같은 게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사진일 텐데, 되게 어린 아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주저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무릎을 꿇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계속 눈물 훔치는 그 CCTV 화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죠. 저한테는 그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남녀노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극단적 선택에 대한 거.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경비원분 막 하면서 폭행하고, 그래서 경비원분이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형량이요? 안 나와요. 폭행? 그나마 폭행? 뭐 감금? 뭐 이런 정도로 어떻게든 우리나라 법에서 판단하지.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선행 조건이 만약에 있잖아요. 따로 봐요. 그러니까 인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학교폭력 뭐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막 잠바도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잠바 제가 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니까. 얘는 그냥 폭행이야. 괴롭힌 거야. 이런 형량과 따로만 가요. 그 인과관계라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에는 많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 정도의 원인을 부여한 사람이 혐의 입증이 명확하게 된다면 저는 진짜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살인도 되게 여러 가지 경우로 수로 나눠서 형량을 먹이는 것처럼, 맞잖아요. 살인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뭐라고 할까, 경우의 수를 둬요. 미필적 고의인지, 부작위행인지, 우발인지, 폭행치사인지. 난 죽을 줄 몰라서 그냥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거 그렇게 입증 받으면 그냥 폭행치사잖아요. 근데 죽일 의도가 있었다? 그럼 뭐 우발적 살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하면서 형량이 막 오락가락해요. 클럽에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어떤 여성에게 뭘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걸 제지했던 남성을 3명이서 폭행을 해요. 태권도 유단자가. 살인죄 인정됐어, 그거. 그거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인정이 됐는데 징역 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이 29인가면 제가 알기로 출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데, 그렇게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분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사건.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말을 어떻게든 바꾸고 혐의 입증하기 힘들어지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무언가 더 크게 이런 게 없어요. 더 처벌받게 해주세요. 뭘로 처벌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되죠. 이 내용만 보면. 저는 진짜 자세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되게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한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라고. 저 외국법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가해 원인 있죠. 그거 살인죄에 준하게 쳐버려요. 가해자가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데 만든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살인죄에 준해요. 굉장히 세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입증이 돼야지 그게. 물론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이 모든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거였겠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사실은 모든 사건 내용이 외부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어딘가를 비난한다 뭐 한다고 찍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내용을 많이 봐왔는데 말이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또 말도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여 이걸. 근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보완을 해라. 근데 저는 맞죠. 보완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문제도 좀 모르겠어요. 조금 과연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왜 이건 바뀌었지?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소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에 함께 생각을 해주신다면 힘드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청원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고 억울한, 그러니까 죽음의 무게는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경중이 없어요. 죽음의 무게에 대한 건. 근데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김원 사건 파일 안 하는 날 왔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김원 사건 파일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컨텐츠 소재 고갈 얘기. 저는 진짜로 매주에 한 번씩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할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사건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 방송한 거 시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동안요 그냥 계속 있어요. 계속 나오고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건만을 할 수는 없죠. 다 사건만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공감해 주신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쨌든 감사합니다.